지난번 영상에서 김 교수의 3가지가 선정한 100권의 도서를 방출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한두 번은요, 포괄적인 영역에 대해서 독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또 책을 읽어주신 그런 독서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요, 저의 독서 방법, 우리가 도대체 어떤 식의 독서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나머지 4개 영역에 대해서도 그 4개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어떤 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재미있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3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제가 김 교수의 3가지가 추천하는 도서 100권, 이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쭉 해보면서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추천 도서 리스트가 좀 생각보다 실망스럽다는 걸 발견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는요, 청소년 추천 도서도 업데이트가 느린 경우도 되게 많고요, 청소년들의 관심이나 독서의 수준과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았어요. 그 이유는 독서를 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독서를 할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책을 찾지 않아서 생긴 일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독서를 할 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에 한두 번은 포괄적인 독서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포괄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제안을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괄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는가, 또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독서의 출발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역시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세상은 경제 생활이죠. 경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경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가 돌아가는 기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학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경제라는 건 불가피하게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의 생각법이나 부자들의 경영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경제 마인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과 구조 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돈을 잘 벌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큰 주제 영역도 생각하시지만 그 큰 주제 영역에서 어떤 부분들을 소주제로 설정을 하고 독서를 할 것인지, 이렇게 주제 영역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주제 영역 그리고 소주제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소주제 영역과 관련해서 적어도 2권, 3권, 많게는 5권 정도의 책을 읽어주셔야 돼요. 첫 권을 읽을 때는 좀 익숙치 않기도 하고 이해 정도가 조금 낮기도 하겠죠. 그런데 2번째 책 읽고 3번째 책 읽고 4번째 책 읽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해도는 훨씬 더 높아지고, 또 각각의 책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 다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경제라고 하면 경제와 관련된 폭넓은 지식을 점차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역을 나눈 다음에 영역별로 책을 한 권 말고 복수로 선정을 해서 한꺼번에 읽어주시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독서 비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권할 텐데요, 독서를 혼자 하는 것보다요 같이 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김 교수의 추천도서 100권이라는 걸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유튜브를 계기로 해서 저희도 앞으로 독서 모임 같은 거를 할 생각이에요. 우리의 자기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책을 읽을 때 책 읽기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저자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책의 저자와의 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되면 이해의 폭이 엄청 넓어집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저희가 소개하는 100권의 책을 토대로 해서 여러 형태의 독서 모임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혼자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책을 같이 읽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무려 책을 100권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한 권씩 한 권씩 나중에 다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전체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제 설명을 듣는 것이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좌표를 설정해 놓고 좌표에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지를 보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시는 게 결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일종의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하는 것이랑 같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그 좌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설명하는 영역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면 머릿속에 쿡쿡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독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표를 읽으면서 독서를 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6개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에 2가지 영역은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경제와 부에 대한 이해였고요. 2번째가 자기개발과 자기관리에 관련된 책들이었습니다. 3번째가요. 이제 그렇게 경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독서를 많이 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의 자기 개발에 깊이를 더해주는 그런 독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째는 인문학적 깊이 더하기입니다. 이 인문학적 깊이 더하기는요, 우선 첫 번째로요, 철학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철학의 기본이라는 소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철학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철학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설명한 책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마구치 슈라는 일본 철학자인데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그러니까 철학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쉽게 설명한 그런 책이에요. 이런 류의 책들을 좀 읽고 철학의 기본을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철학의 기본을 한 다음에 나의 인생 철학을 세우자. 이런 소주제입니다. 대표적으로 강신주 씨 같은 분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고 계시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 이런 류의 책들을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이 그 철학에 기반해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윤리라 그래요. 그래서 다음 소주제는 삶의 윤리 그리고 자유. 저는 사실은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 같은 책이 우리의 윤리론을 세워가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의 끝은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관한 철학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요, 아툴 가완디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실제로 임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어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책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인문학 분야의 마지막으로 설정한 것은 걷기의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철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들, 또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걷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문학적 깊이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선 리베카 솔릿의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의 책 자체가 있고요. 저는 이병률 씨의 산문을 권해요. 끌림이라는 산문 정말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저희가 인문학적인 소양을 깊이 해갈 때 어딘가를 찾아가 보고 여행하고 거기에서 느낀 점들을 우리의 인문학적 소양으로 채워가는 그런 경험을 이병률 씨의 산문집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간접 체험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째 카테고리는 인문학의 깊이를 더 깊게 해주는 영역이에요.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들 다 관심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영역의 제목은 역사 교양인 되기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이것의 소주제 영역은 세계사와 한국사로 나뉘어지겠네요. 세계사는요,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저는 권해요. 이 책이 유시민 씨가 그동안 읽었던 세계사와 관련된 책을 다시 재편집해서 일종의 에디톨로지죠. 근데 정말 좋은 관점에서 쉽게 세계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잘 구성했습니다. 한국사와 관련해서는 좋은 책들이 정말 많죠. 이야기체로 된 책도 있고요. 제가 권하는 것은 한국역사연구회라는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시리즈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뭐 고려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책들이죠. 그래서 이런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문학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삶이 인문학적 깊이, 역사에 대한 이해 이것만으로 이루어지냐? 삶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깊이를 넓히는 독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영역은 풍부하고 멋진 삶을 위하여 라는 영역 제목을 정했어요. 여기에서는요, 우선 생태적 삶,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 현재의 삶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또 큰 한 영역을 차지하는 게 예술이죠. 예술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주제. 자, 우리의 미래가 아니죠. 사실은 지금 현재죠. 우리의 윤리학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 페미니즘이죠. 그래서 평등과 페미니즘이라는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 우리의 삶과 과학이 뗄 수가 없어요. 과학과 관련된 기본서들, 이런 것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좀 이상주의적이긴 하지만 이 생태적 삶과 관련해서는 헨리 소로우의 월든이 최고 작품이죠. 이런 리스트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술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역시 최고의 고전은 뭐 다른 정치적 측면으로 더 유명해진 분이긴 합니다만 진중권 선생이 쓴 미학 오디세이, 이게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런 책을 저희가 권하고 있고요. 페미니즘, 평등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한국에서 요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그중에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반다나 시바의 에코페미니즘, 이런 책들을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이해의 최고봉은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죠. 이런 류의 책들을 여러분들이 저희 리스트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요. 우리 6번째 영역은 그렇게 경제에서부터 우리 삶을 풍부하게 살 수 있는 독서에까지 이르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사회에 대해서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넣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주제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소주제. 그리고 사회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요, 특히 우리 일상과 관련된 아주 훌륭한 사회학적 저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은 세상이해학이라는 소주제인데요. 그러니까 피로사회라든지 단속사회라든지 문명의 붕괴라든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소주제를 설정을 했어요. 국가는요, 최근에 유시민 씨가 정말 또 좋은 책을 냈어요.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소개되어 있고요. 사회학과 관련해서는 전상인 씨의 편의점 사회학이라는 재밌는 책을 저희는 권합니다. 세상 이해하기에서 제일 유명해진 사람이 한병철 교수죠.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 뭐 이런 책들을 저희가 리스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소개를 제가 쭉 하니까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외람되지만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설정된 영역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꽉 집어넣고 계신 것만 해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반이 된 상태에서, 전체 상을 그린 상태에서 독서를 해야 독서의 참맛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시면서 얻게 되는 지식의 참 가치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독서 리스트요, 새로 개설한 네이버 카페에 김 교수의 국물 카페, 거기에다 리스트 올려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국물 카페에서 리스트에 대한 토론도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더 많은 책들을 카페에서 서로 소개하는 그런 작업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국물 카페 꼭 가입하셔서 적극적으로 함께 대화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리스트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 리스트를 보고 경험한 것이나 또는 어떤 책에 대한 추천이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은 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모든 사람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댓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